안녕하세요. 대보단열입니다. 오늘은 확장방 단열공사와 확장방의 결로공사를 위해서 현장에 와 있습니다. 확장한 방이 너무나 춥고요. 또한 확장한 방에 결로가 생겨서 물자국이 있고 또 곰팡이 냄새까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현장에 올라가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에 딸린 자그마한 창고인데요. 하부 쪽에 보시면 물자국이 있고 곰팡이 자국이 약간 있습니다. 참고로 본 건물은 15층 중에 15층 최상층 세대입니다. 그리고 집을 매매해서 이사 온 지는 약 1년 정도가 되셨고요. 전 주인이 확장한 지는 대략 10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철거에 앞서 바닥 걸레바지를 제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석고보드를 뜯어보니 석고보드 속에 열반사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반사 필름 속에는 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철거를 많이 해봤지만 이런 단열 방법은 또 난생 처음 보는 단열 방법입니다. 열반사 필름 속에는 아이소핑크가 들어가 있네요. 지금 보시는 열반사 필름은 두께가 0.5mm 정도 되는 아주 얇은 열반사 필름인데요. 열반사 필름은 제가 알기로는 단열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열반사 필름은 실내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호의 좌측 벽면입니다. 콘크리트에 열반사 필름을 붙이고 그 위에 아이소핑크 30mm짜리를 붙여놨고요. 그리고 다시 열반사 필름 붙인 다음에 석고보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벽에는 열반사 필름에서 느껴지는 물기는 지금 현재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있는 열반사 필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열반사 필름 제거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스크래퍼로 벽을 밀면서 열반사 필름을 제거했습니다. 열반사 필름 제거 때문에 철거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던 현장입니다. 철거하는 데만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렸던 현장인데요. 역대급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현장이었습니다. 샤시 창호 아래 벽면에 보시면 아이소핑크 30mm짜리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소핑크를 제거를 하면 다시 또 열반사 필름이 나오게 됩니다. 콘크리트에 부착된 열반사 필름은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영상으로 보시듯이 하부 쪽에 열반사 필름 표면에 맺힌 결로 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열반사 필름은 표면이 비닐 코팅되어 결로 현상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반사 필름은 실내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벽면에 붙어있는 열반사 필름은 무조건 제거를 하고 벽면에 직접 우레탄 폼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베란다에 있던 구간 천장을 지금 뜯어내고 있습니다. 기존의 천장 마감 위에 아이소핑크를 대고 다시 석고보드로 마감해서 이렇게 단열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즉 덧방 공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덧방 공사를 하게 되면 단열 효과도 미미하지만 천장에서 결로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처음 아파트 건축 당시에 천장 마감재까지 모두 뜯어내봤습니다. 천장 마감재까지 모두 뜯어내니까 저렇게 콘크리트 보가 나오고요. 저 콘크리트 보 하부 쪽에 저렇게 물이 맺혀져 있습니다. 저게 결로로 인해서 저렇게 물이 생기는 건데요. 옥상의 냉기가 콘크리트 보로 냉기가 전달이 돼서 보 하부 쪽에서 결로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철거가 모두 끝났습니다. 천장의 결로 원인은 방과 베란다 사이에 보 아랫부분에서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벽체의 결로 원인은 열반사 단열재 표면에서 생기는 결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샤시 좌측 부분입니다. 다루기로 만들어진 상을 제거해 보니 저렇게 큰 틈새가 나오는데요. 저런 틈새에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틈새도 꼼꼼하게 막아주어야 됩니다. 자, 목수님의 상 작업이 끝나면 이제 경질 우레탄 폼 시공에 앞서서 보양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보양 작업은 샤시와 좌우측 벽면에 보양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공할 폼은 경질 우레탄 폼인데요. 경질 우레탄 스프레이 폼은 열전도율이 매우 낮은 물성을 가지고 있으며 탁월한 단열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레탄 폼은 현재 상용화된 단열재 중에서 가장 열전도율이 낮아 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단열재가 되겠습니다. 오늘 시공한 우레탄 폼의 두께는 창호 아래 벽면은 130mm 정도의 두께로 시공이 되었고요. 창호 좌우측의 벽면에는 평균적으로 40mm 두께로 경질 우레탄 폼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우레탄 폼은 액체로 분사 시공을 하며 이음새가 없는 게 특징입니다. 판상형 자재를 본드나 우레탄 폼으로 붙여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틈새가 많고 기매 시공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한계점이 있는데요. 우레탄 폼 같은 경우에는 액체로 분사되어 골고루 벽과 일체형이 되는 기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 없는 기밀 시공, 그 다음에 완벽한 단열 시공, 결로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레탄 폼 시공 후 커팅 작업까지 완료된 후에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커팅 작업까지 완료가 되면 이제 목수님이 석고보드로 마감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마감 작업이 끝나면 다시 이제 걸레바지와 몰딩 작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엄청 추운 확장방이나 아니면 결로가 생긴 이런 확장방에는 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되면 집도 따뜻해지고 결로 하자를 완벽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방 단열 공사나 결로 공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 방법으로 공사를 하셔야 완벽한 단열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하자 없는 결로 공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장방 단열 공사나 결로 공사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 방법으로 시공만 하신다면 완벽한 단열, 완벽한 결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